저희 당은 LH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 이것을 명백히 솔선수범해서 밝히고자 지난 3월 저희 민주당 김태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전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급 공직자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스스로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삼권 분립의 원칙상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솔선수범해서 전수조사를 맡겼고 그동안 7년 동안 전 직계 좀비 속 부동산 거래를 전부 조사하도록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민권익위원회 12명의 우리 당 의원에 대한 수사기관 이첩 결과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로 부실한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소명을 받아 이것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12명 의원 여러분께 탈당 권유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12명 의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혐의가 있다고 해서 징계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권,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이 의혹을 해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수사기관에 이첩시킨 것입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도 나타난 자료로 확실하게 우리 12명 의원님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 그래서 고발 조치한 게 아닙니다. 국민권익위는 고발 조치와 이첩, 송부, 무혐의 4가지 결정이 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사권의 한계로 완벽히 의혹이 해명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이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당 의원들께서 수사본부 특수본에 가서 확실하게 해명 소명자를 제출해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였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 예표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소명자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희 당은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해서 복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이 해명과 소명의 과정을 대해서 이해하고 신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지만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더불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세종시 특별공급 물량 관련돼서 관세청이었던 게 그때 관세평가원, 관평원 직원들의 문제에서 국정조사까지 요청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제1야당 의원님들도 전수조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법상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국민권익위원회 요청하십시오. 전현희 의원님은 이번에도 위원장은 야당의 지적 때문에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가 회피 신청을 해서
이번 조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에서 추천한 조사위원들이 포함된 조사단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명단을 저에게 통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개최됩니다. 5명 후보님들께 공식으로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TV 토론이 있으실 텐데 당 대표가 되신다면 부동산 소속 의원들의 7년간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민주당의 대표로서 공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이 갔습니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수년간 합의돼서 만들어져서 이 강제징용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 청구권은 한일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 조직법상. 물론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급법원에서 바로잡혀지겠지요. 그러나 소부의 판결도 아니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1심 판사가 이렇게 부정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판결이 아니라 다시 조선 총독부 시대로 돌아가는 판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이 판사의 판결에 쓸데없이 정치적인 언어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분이 법률적으로 소수 의견을 제시했던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사들과 달리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의견 해석을 무리하게 집어넣음으로써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당연히 바로 잡아지겠지만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 1월, 4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2조 7천억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폭도 27조 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확장적인 재정 운용, 경기 회복 속도 제고, 재정 상황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중심으로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 문제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인천시장 시절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구단주였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어제 고 유상철 인천 FC 전 감독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셔서 어제 빈소를 찾았습니다. 월드컵 2002년도의 신화의 주인공 이천수 선수와 함께 갔습니다. 유상철 전 감독이 눈을 감은 6월 7일은 유 전 감독이 2002년 월드컵 폴란드전에서 통렬한 첫 골을 선사한 6월 4일로부터 3일 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애틋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만능 플레이어로서, 멀티플레이어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유상철 감독이 50의 나이에 이렇게 가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고 위로를 표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도 놓여져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유상철 전 감독 빈소에 조문하고 2002년 6월에 영웅이었던 황선홍, 홍명보, 최영수, 이천수 선수와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우리가 월드컵 4강 진출이 확정됐던 2002년 6월 22일 그때 월드컵 영웅들을 우리 당에서 초청해서 함께 간담회를 갖자고 우리 홍명보 선수부터 요청이 해서 한번 자리를 갖기로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유상철 감독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